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을 아주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정민경입니다. 네,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은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국내외적으로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계속해서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늘도 관세 정책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인용이 되면서 오후장 들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참 대응하기 쉽지 않은 우리 시장입니다.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을 잘 확인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넥스트레이드에서는 10가지 종목 활발하게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6시 50분 기준 종목들의 시세도 바로 만나보고 가시죠.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 중인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S-오일이 0.3%가량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장에서는 하락 마감했던 코오롱 인더스트리, 현재는 애프터마켓에서 상승 전환을 해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0.4%가량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기획과 롯데쇼핑도 현재는 강보합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중인 종목들의 움직임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전반적으로 파란불 짙게 켜진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는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애프터마켓 들어서 강보합권으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0.4%가량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컴투스는 오늘 2%대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현재 애프터마켓 들어서는 낙폭을 소폭 축소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5%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 중인 종목들의 움직임 만나봤고요. 이어서 오늘 상한가 특급 배송과 함께하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스마트머니 기법을 통해서 성공적인 매매 전략 잡아주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매일 방송 끝에 종목 선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다음 주 시장에 대응할 만한 종목 챙겨오셨으니까요. 끝까지 방송 함께하시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으로 QR코드 크게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지금 보이는 화면에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문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뜨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로 들어오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전문가님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2가지 중에 편한 방법 선택하셔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상한가 특급 배송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3월 7일 금요일 상한가 특급 배송,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과 1시간 동안 달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제 하루 걸러 하루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여기 오늘은 국내적인 정치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시장 조금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우선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내 정치 이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 발언이 또 특히나 좀 강하게 시장을 조금 흔드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오늘 주요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적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또 추가적인 인사이트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장 먼저 보고 가자면 양시장이 오늘 다 밀렸습니다. 어제는 코스닥만 밀렸는데 오늘은 양시장이 모두 밀렸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매매 동향들 한번 보게 되면 그러니까 물론 하락 종목수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매매 동향들을 보게 되면은 뭐 크게 우려스럽지 않죠. 큰 매도세가 나온 것은 아니고 잠시 주춤하는 것 같은 그런 흐름, 어떤 매매 동향을 조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물론 이제 제가 잠시 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발언 여기에 담긴 의도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또 밤에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돼요. 최근에 보면은 여러 이제 고용 지표들 데이터들 나올 때마다 조금 시장이 반응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작년에 보면은 작년 8월에 그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도 있었지만 실제로 고용 동향 보고서에서 실업률이 높게 치솟아 올라가면서 샴 룰이 이제 가동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부각이 되면서 고용 동향 보고서를 사람들이 매우 많이 집중을 해서 지금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뭐 ADP 민간 고용이라든지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너무 많이 보는데 사실은 ADP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들은 시장에서 사실 신뢰도가 높지 않은 데이터인데 워낙에 고용 지표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기사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매수 매도에 참여를 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고용 지표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죠. 비농업 일자리 수입니다. 근데 이건 워낙 마사지가 많이 들어가는 지표다 보니까 수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실업률이죠. 실업률. 저는 실업률을 단기적으로는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예상치보다 더 높을지 밑으로 나올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 안착될 것 같습니다. 아래로.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스탠스 자체가 자국 우선주의죠. 리쇼어링 정책을 계속해서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불법 이민자를 추방을 하게 되면 실업률 지표는 내려갈 가능성이 그런 요인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이제 관세를 이제 타국에게 부과를 하게 됐을 때 상대 국가가 통화 절하를 하지만 않는다면 자국 내에 있는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올라가게 돼요. 그럼 또 한 번 구인을 할 수 있는 또 채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세 번째가 이제 시간당 인근 상승률인데 이게 좀 잘 봐야 돼요. 시간당 인근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금리 내리는데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물가가 올라갈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지표는 정확하게 어떻게 나올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밤에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나와 있는 이 컨센서스 대비 조금 어긋난 부분들이 있다면 추후에 반영이 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요 위에 문단만 보면 참 이제 긍정적이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좋지 않게 작용을 했어요. 캐나다랑 멕시코에 이제 관세 부과를 하는 데 있어서 자유무역 협정에 준수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4월 2일까지 유예하겠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관세 유예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유무역 협정에 적용이 되고 있는 이 품목들 준수가 안 되는 품목들이 멕시코는 50%고요. 캐나다는 62%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세 유예가 되지 못한 쪽이 절반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발언도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관세를 유예하는 것도 자동차 기업들이 조금 우는 소리를 하니까 내가 해준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더 이상 4월 2일 이후에는 유예는 절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스콧 베센트라고 하는 미국 재무부 장관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적대국뿐만 아니고 동맹국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경제적 압박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이제 아무리 이제 이런 관세가 추가적으로 유예됐다 하더라도 좋게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발언을 세게 할까? 왜냐하면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게 S&P 500 기준으로 주가가 많이 밀리면 당연히 이제 가격 시장 지수를 좀 상승시킬 요인이 있다. 관세에 대해서 조금 유한 발언, 완화적인 발언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이건 저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가져갑니다. 근데 일각에서 나온 이제 어떤 내용이 분석 내용이 저는 되게 신빙성이 높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보게 되면은 이제 곧 있으면은 미국의 채권 만기되는 그 규모를 보게 되면은 갚아야 될 규모입니다. 7조 달러입니다. 자, 다른 말 이거 이제 하나로 이제 원화로 환산하면 얼마요? 거의 1경 가까이 되는 돈이거든요. 이거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리파이낸싱을 해야 됩니다.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금리죠. 지금 금리 상태가 너무 높잖아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그 이제 상하원 의원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세가 조금 과한 건 맞다. 하지만 이 관세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내려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관세 이야기가 하면서 소비자 지표가 떨어지고 그런 상황들이 경기 침체를 조금 예시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면서 실제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죠? 자, 다시 금리가 많이 밀렸다라는 건 뭐예요? 이 어마무시한 어떤 이제 채권 만기, 국채 만기에 리파이낸싱을 할 때 낮은 금리로 리파이낸싱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재정 세이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었던 S&P 500이 어느 정도 밀렸을 때는 그 기준으로 관세를 조금 완화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만 리파이낸싱, 이 국채가 만기가 되고 리파이낸싱이 하는 기간까지 지나가기까지는 조금 더 추가 하락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한국 증시랑 미국 증시는 이제 커플링화 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높은 상황에서 지금도 저점에 가까운 것은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요인도 충분히 있다. 이 정도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히려 더 다가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어쨌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오고 있어요. 매일마다 말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의 흐름을 계속해서 당일 쫓아만 다니다 보면은 결국에는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벤치마크 수익을 따라가기는커녕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미리 선점할 수 있는 트렌디한 눈을 갖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 방법 오늘도 제가 강의를 통해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도 무료로 다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제 이 방법론을 통해서 공약주 2종목이나 오늘 선별해왔습니다. 방송 말미에 공개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일단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장 막판에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 준 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발표될 고용지표가 우리 주말을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들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전문가님께서는 스마트머니 기법을 통해서 좋은 종목 선별을 해주고 계신데요.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저희가 QR코드 크게 한번 띄워드릴 텐데요. 이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을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그냥 화면을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고요. 그 링크를 누르고 잠시만 기다리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전문가님만의 스마트머니 기법 자료집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방송 중에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대응 전략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전략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들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공략해 주신 종목들에 대한 리뷰 이어나가 볼 텐데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박성재 전문가님의 공략주 리뷰 시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표로도 나왔는데 전문가님께서 공략해주신 종목들 정말 좋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거든요. 좀 자랑 좀 시원하게 해주실까요? 예, 자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올해 방송이 나온 지 사실 어제 오늘 뿐입니다. 작년에 12월에 언급드렸었던 종목인데 12월에 막 상한가도 막 날아가고 그랬었던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론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기법이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기법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수익을 월등히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기법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법을 이야기할 때 딱 두 가지 요소를 좀 봐야 됩니다. 좋은 기법이냐, 좋지 않은 기법이냐는 딱 이 두 가지 요소에서 판가름이 난다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수익성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 당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이 수익성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많이 하세요. 승률로 조금 포커싱이 잘못되어 있으신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기법을 만드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되면은 특정 패턴에 조금 집중을 해요. 특정 패턴이 집중이 되다가 이 구간 이후에는 올라갈 확률이 떨어질 확률보다 더 높은 거, 이런 모델을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계좌는 똑같이 마이너스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승률에 집착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10종목 중에요. 7종목에서 8종목을 이긴다라고 해요. 그럼 좋잖아요,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7종목에서 8종목을 이겼을 때 플러스 3%도 이기다가 두세 종목을 졌을 때 마이너스 10%로 진다면 이게 정말 수익성이 좋은 기법이라고 볼 수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겠죠. 자, 수익성이란 무엇이냐? 손익비가 좋은 기법을 의미합니다. 자, 뭐냐면 실제로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손실 확정을 했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 확정을 했을 때 수익폭이 더 크다면 이거는 수익성이 좋은 기법이라 볼 수 있죠.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손익비가 매우 좋은 기법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항상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간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1번의 조건이 좋은 기법이라 하더라도 매매 사용을 하는 방법 자체가 복잡해버리면은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수할 빈도도 덩달아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갖춘 기법이 정말 좋은 기법이다 말씀을 드리고, 이 기법으로 이제 제가 잡아냈었던 공략주, 방송에서 소개해드렸었던 공략주 AS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합니다. 12월에 그죠? 12월 시장 별로 안 좋았어요. 그죠? 작년 11월 시장도 정말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았을 때 들었었던 종목들이 제가 이야기했었던 최종 목표가에 다 도달을 했습니다. 첫 번째 S&T 에너지, 그리고 엑스게이트, 신성델타테크 이 세 종목을 리뷰를 드릴 거예요. 얼마나 쉽게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잡아낼 수 있는지 한번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S&T 에너지입니다. 지금 현재 LNG 프로젝트, 그죠? 알래스카의 LNG 프로젝트 때문에 굉장히 핫해요. 그죠? 세계 최대 규모잖아요. 여기에서 한국과 일본은 꼭 참여를 해준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안에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타 국가들도 수조 원씩 투자를 해주면서 파트너십 이어가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즉 미국이 근데 특히 한국과 일본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미국 우선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들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LNG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낸 거란 말이에요. 정치적인 모멘텀도 굉장히 강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종 목표가 제가 3만 원 제시드렸습니다. 이때 방송에 나와서. 근데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는데 저는 더 갈 것 같습니다. 더 갈 것 같은데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자, 보시면 실제로 최종 목표가 수익률은 한 96.46%입니다. 이 기법이 얼마나 간단한 기법이냐? 스마트 머니 기법. 딱 이름만 들으면 뭐예요? 똑똑한 돈을 잡아내는 기법이잖아요. 어떻게? 신호를 통해 잡아내는 겁니다. 이 녹색 기둥 표시가 스마트 머니 신호예요. 제가 만드는 신호입니다. 자, 이 신호가 포착이 되고 거래량이 늘어나면 매수를 하면 나중에 뉴스가 나오면서 크게 시세가 나오는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기법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신호가 나오면 매수를 하면 이 정도의 수익이 실제로 나온다라는 거 제가 증명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시 종목 엑스게이트입니다. 자, 아마 그래도 올해 초에 가장 또 핫했었던 테마가 양자 컴퓨터 테마였을 거예요.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았습니다. 그죠? 젠슨항 CEO가 상용화까지는 오래 걸릴 수 있어라는 말 확 해버리는 바람에 캐시플로우들이 부족한 양자 기업들은 당연히 모멘텀에 세게 올라갔지만 이런 노이즈가 나오면서 크게 눌리는 상황들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올해 제가 매우 중요하게 보는 거 있습니다. 자, 이온 트랩 방식의 가장 이 양자 컴퓨터 기술이 가장 좋은 기업, 미국의 아이온큐죠. 여기서 올해 9월에 64AQ 기술을 선보이게 됩니다. 근데 보통 기술 선보인다고 했을 때 이 기업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조금 일찍 공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기에 어떤 공개를 하게 되면은 6월 안으로도 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이 64AQ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바로 양자 우위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현재 32AQ 정도의 성능은 엔비디아의 호프칩 정도만 가지고도 동일한 처리 속도를 낼 수가 있어요. 가격은 훨씬 저렴하죠. 기존의 반도체 칩셋이. 자, 근데 64AQ 기술을 선보이게 됐었을 때 기존에 갖고 있던 반도체 칩으로 이 정도 처리 속도를 내려면 실제로 64AQ의 성능을 가진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비용이 더 기술 대비 절하가 되어 있는 그런 양자 우위 시대가 이 기술이 공개가 된 순간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리고 미국 국방부랑 계약을 맺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는 도입기 중후반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구나 라는 판단을 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불러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미 제가 공약주를 소개드리고 다음 날 시가 매수 의견 드린 이후부터 129% 넘는 시세가 나왔어요. 이 시세가 아닙니다. 목표가입니다. 목표가 터치한 기준이 129%고요. 실제로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나오고 거래량이 실제로 늘어나니까 많이 늘어나면서 횡보할 때 제가 공략주를 소개를 드리니까 어때요? 뉴스가 나오면서 빵 터지는 거죠. 자, 스마트머니는 똑똑한 돈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왔을 때 들어오는 자금을 포착하는 기법이에요. 정말로 이 기법, 이 신호로 가지고 간단하게 이 정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제가 계속 증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신성델타테크입니다. 자, 신성델타테크도 제가 최종 목표가 12만 원 제시드렸어요. 초전도체 관련 대장주죠. LK99 연구 논문을 올렸었던 그죠? 그 연구 논문을 올렸었던 퀀텀에너지 연구소죠. 퀀텀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LNS 벤처캐피탈이라는 회사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또 회사의 지분의 52%를 동사가 가지고 있어요. 또 초전도체 관련 재료로 실제로 뭐 2023년도 보면은 뭐 거의 1,400% 작년까지 합해서 올라간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자, 최근에도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양자 칩셋 윌로우, 구글에서 공개를 했는데 이게 초전도소 재료를 가지고 만든 칩셋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상온에서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초전도체가 필수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로 엮여서 가는 경향은 있지만 재료가 저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 도달했을 때는 다 정리를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기 전에는 어때요? 추세가 없습니다. 신호가 뜨고 나서부터 어때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올라가죠. 거래량 늘어날 때 매수하면은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 돌아가는 기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67% 수익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요 신호가 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요 신호에 대해서 자, 설명드리기 전에 신호 보고 잡으면 요 정도 수익률 나온다. 다시 한번 체크 드리고요. 자, 저 신호가 무슨 신호냐? 제가 만든 스마트머니 신호입니다. 스마트머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알 수 있는 주포, 이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집할 때 들어오는 자금을 스마트머니라고 해요. 당연히 재료랑 뉴스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이 스마트머니가 들어오겠죠. 이 스마트머니를 신호로 잡아내는 겁니다. 근데 되게 잘 잡히죠. 왜 그러냐면 제가 오랜 데이터들을 쌓아놓고 유의미한 표준 편차 안에서 알고리즘을 빼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가 장기간 크게 올라간 주식들을 다 모아놓고요. 앞에서 어떤 매집에 공통된 유형이 있었는지를 압축해서 만든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고 증명드린 것처럼 잘 잡아내준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또 이 신호를 보고 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자, 신호 보고 매수하면, 거래량 늘 때 매수하면 수익. 그죠?
신호 보고 거래량 늘 때 매수하면 수익. 제가 실제로 좋지 않은 시장 상황 속에서도 증명을 충분히 드린 기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요 신호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요 신호 다 무료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신청만 하시면은 PDF 파일에 상세하게 제가 이 기법, 이 신호 등록 방법부터 손절 추세선 등록 방법부터 그리고 이 기법 같은 경우 언제 사용하면 더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압축을 해서 신청해 주신 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말 믿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증명드려도 제 말을 굳이 믿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파일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검증하시고 검증하신 만큼만 믿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공략해주신 종목들에 대한 리뷰 만나봤는데요. 모두 다 스마트머니 기법을 통해서 선별한 종목들이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미 뜨거운 종목들을 따라가기보다 뜨거워지기 전에 선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3차, 4차 목표가까지 달성한 종목들 선별해내실 수가 있었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 스마트머니 기법 자료집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 말씀대로 직접 한번 검증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화면 하단으로 QR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지금 보이는 화면에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 화면에 QR코드 크게 띄워드릴 텐데요. 이 QR코드를 스캔하시는 방법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지금 보이는 화면에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성을 점점 잃어가는 시장에서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까? 어떤 종목을 어느 시기에 들어가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해답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문자로도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전문가님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문자로도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스마트머니 기법을 통해서 공략해주신 종목들에 대한 리뷰 만나봤는데요. 그러면 이어서 스마트머니 기법을 통해서 또 포인트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포인트도 잠시 뒤에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께서 스마트머니 기법을 통해서 공략해주신 종목들 수익률이 상당한 거 저희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스마트머니 기법 도대체 뭐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포인트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매매 포인트 제가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로 간단한지 한번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다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 신호를 받아가시면 이거를 일봉 차트에 등록을 하시겠죠. 그럼 그 포착된 날 있죠. 포착된 날 우리가 이렇게 캔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이게 포착이 된 날 있습니다. 이 포착이 된 날을 저는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드립니다.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앞에서 리뷰 종목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포착되기 전에는 거래량이 그냥 없습니다. 추세도 없다가 포착되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쭉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자, 매집의 시작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작일에 많은 물량을 다 매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작했으면은 추가적으로 물량을 매집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착일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느냐? 기준봉 저가
자, 무슨 말이에요? 조정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호 포착일 이후에 조정을 기다리다가 포착일 당일 캔들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어서 좋은 방법 같지만 기회 비용을 안 주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 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포착 당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넥스트레이드가 아주 거래가 많은 종목들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종가를 다 못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장중에 개인 용무가 바쁘신 분들이라든지 직장인분들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집에 퇴근하셔서요.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된 종목들 다 리스트업 해놨다가 고점을 나중에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돌파, 이 윗꼬리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것도 너무 어렵다. 난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딱 네 번째 방법, 이 방법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그럼 정말로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는다면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그냥 바로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거래량이 바로 안 늘어나게 됐을 때는 우선 보류를 하는 거예요. 보류를 하다가 추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제가 손익비가 좋은 게 정말 좋은 기법이다 말씀드렸죠. 손절 추세선을 그래서 지켜주시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것만 숙지하고 거래를 했을 때 어떤 게 가능해요?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법이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주변에서 보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다 대부분 이렇게 매매를 하십니다. 누가 좋다고 하거나 혹은 내가 좋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면은요, 이게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물타기를 합니다. 평균 단가 낮추려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쭉 길게 조정이 나오는 종목의 비중이 커져요. 내 심리 상태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살짝 나왔을 때 본전만 와도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 되죠. 자, 이런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손실 길게 방치하고 수익은 거의 챙기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거래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계좌 마이너스가 점점 더 커질 수 있어요. 자, 말씀드리지만 손절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손절이 나왔을 때는 짧게 나와야죠. 그리고 수익은 길게 챙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기법이 좋은 기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스마트 머니 기법을 잘 배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성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작년에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된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올랐어요. 거의 10배거나 올랐습니다. 자,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 설비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사. 자,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의 중국의 C사 어디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CATL이죠. 그리고 일본의 대형 배터리 업체 파나소닉과도 이야기를 의논을 했을 정도로 커다란 재료입니다. 자, 커다란 재료죠. 이쪽에 의뢰를 받아가지고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 설비 결정을 했어요. 이게 작년 5월 29일입니다. 자, 굉장히 큰 뉴스가 떴는데 우리 스마트 머니 기법은 뭐라 그랬죠?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 뉴스를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자금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자, 한번 이 뉴스의 성격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언제 알았어요? 5월 29일. 자, 결정 공시가 나왔을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언제부터 알 수가 있어요? CATL사로부터 의뢰를 받고 이것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의논을 하는 과정, 그죠? 그 과정 중간에 이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내부자 정보의 성격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회사 내부 관계자가 주포냐? 그렇게 딱 결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이해관계자들의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 친척, 지인일 가능성이 또 더 많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스마트 머니 신호는 먼저 잡아내 주었다는 사실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복합동박 설비 뉴스 보여드렸죠. 요 결정 날이 요 날이에요. 요 날.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훨씬 더 이전에 포착을 해주게 되죠. 근데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요. 자, 아이러니하죠. 포착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집의 시작일이다 말씀드렸잖아요.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 없잖아요.
포착일 직후부터 정말 거래량 늘어나죠. 이때 매수를 하면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포착일로부터 뉴스가 나오기 전 이 사이에 갑자기 늘어난 거래량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의 시작점과 추가 매집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 스마트머니 기법을 이제 논리를 갖다 붙이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끌고 오면 1000%가 넘는 시세까지 나올 수 있었겠죠. 문제는 아마 못 버텼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 추세선 보이시죠? 이게 손절 추세선이거든요. 한 번도 이탈 안 하고 7월에 이탈해요. 이 7월에 이탈했을 때 정리하더라도요. 2배 이상 수익입니다. 자, 만약에 뉴스 발생일에 반대로 악재가 나와서 손절 추세선을 이때 이탈을 하죠. 거의 본전이에요. 거의 본전입니다. 뭐 많아봐야지 마이너스 5%일 겁니다. 자, 손익비가 어때요?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재료가 발생하기 전에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법이 스마트머니 기법이다라는 거고 이거 다 보내드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리뷰 종목을 통해서도 다 이런 로직대로 간다라는 거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 종목은 자, 최근에 가장 또 핫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삼성전자가 2월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때요? 35% 지분을 완전히 양수해 갔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어떤 지분들과 합쳐서 58%의 지분을 현재 보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지 삼성 로보틱스가 됐죠. 당연히 양도 과정에서는 어때요? 미리 내부자들,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내부자 정보 성격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함부로 확정할 수는 없죠. 다만 스마트머니 신호가 언제 잡아내 주었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이때 점 상한가를 갔어요. 저 뉴스가 나오고 삼성전자가 지분 35% 인수한다라는 뉴스 나오고 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죠? 자, 근데 스마트머니 신호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전에 11월 7일, 12월 24일 두 번이나 신호가 포착되게 된다는 거예요.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 없습니다.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요. 거래량 안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마지막 포착일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손절 추세선 이탈 없이 200%가 넘게 간다라는 거예요. 자, 다 비슷한 맥락으로 가죠. 자, 여기 거래량이 왜 안 보이느냐? 올라갈 때 거래량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하면은 실제로 어때요? 거래량이 포착일 이전보다 이후부터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포착이 나오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하면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한다. 이 로직대로 잘 가더라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예시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올릭스인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빅파마 기업인 일라일릴리의 9,100억 규모의 대규모 기술 수출 계약을 이전을 했습니다. 자, 기술 수출 계약 자체는 양사 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서 체결이 되고 공시가 되고 뉴스로 우리한테 전해집니다. 당연히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뉴스가 나온 날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3번이나 갔어요. 연상한가 3번이나 갔는데 말 그대로 상한가 특급 배송이죠. 자, 근데 스마트머니 신호는 그보다 일주일 전에 포착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증거가 나왔죠. 쭉 하락이 나오다가 신호 뜨면서 추세 방향을 돌아가면서 거래량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신호를 만약에 받아가신 분들 요걸 보다가 신호가 포착됐네, 거래량 늘었네, 매수를 하면은 단기간 안에 3연상도 가능했더라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아무리 좋은 예시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고 해도 그리고 제가 공약주들을 가지고 아무리 증명을 많이 드려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증명을 드린 게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 시장도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하잖아요. 제 말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요 신호, 손절 추세선, 그 기법의 이용 방법 제가 전부 다 PDF 파일로 상세하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요 신청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제 말 믿지 말고 받아가셔서 직접 검증하시고 검증된 만큼만 믿으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앵커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물타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 공감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손실본 종목들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종목들의 비중이 커지는 경험 한 번쯤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스마트머니 기법과 함께 하신다면 손실은 짧고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요. 이 스마트머니 기법에 대한 자료집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중에만 이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화면에 QR코드 크게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부방으로 쉽게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지금 보이는 화면에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링크가 하나 뜨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부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쉬운 방법인데 조금 어렵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전문가님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다음 주 시장에서 나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제대로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부방으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주 시장에 공략할 종목 전문가님께서 챙겨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예, 오늘 두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요 말씀을 서두에 드렸어요. 지금은 수급을 쫓아다니기에는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하루마다 변수가 등장하는 재료들이 많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하루마다 지금 발언이 바뀌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수급을 쫓아다니기보다는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앞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이나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놓고 또 이제 스마트 머니 신호의 어떤 조합을 같이 한번 본다면 더 큰 앞으로 수익을 올리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는 좀 좋은 기법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데브시스터즈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인식이 있어요. 쿠키런 원툴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키런 흥행에 따른 여부에 따라서 이 주가의 방향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흥행을 이미 한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흥행을 앞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다면 크게 올라갈 여지가 있겠죠. 한번 내용을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쿠키런 원툴 기업이에요. 97%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출 비중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는 거예요. 보통 흑자 전환을 할 때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두 번째 성장 컨센서스가 잡혀 있을 때 주가가 바닥을 찍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첫 번째, 쿠키런 데브시스터즈가 글로벌 시장의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 지금 현재 누적 이용자만 7,200만 명을 돌파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200여 개국에서 서비스 중이라고 합니다. 자, 특히 여기 잘 주목해봐야 되는 게 2023년 12월에 중국 시장의 선보였었던 쿠키런이 이미 흥행을 거뒀고 지금도 조금 꾸준하게 유입이 좀 잘 되고 잘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오늘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보면은 지금 이제 가장 집중할 시장이 미국, 중국, 일본에 조금 집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일본에 현지 테스트까지 하면서 이랑 같이 중국 시장의 진출을 위한 어쨌든 채비에 돌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확장을 하겠다라는 거죠. 업사이드 요소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쿠키런이 이제 흥행을 하기도 했고요. 자. 그럼 이게 중요하겠죠. 바로 한한령 해제입니다. 한한령 해제가 지금 말만 계속 나왔죠. 8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워낙에 중국을 배척하려는 흐름들을 보이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먼저 주변 국가들과의 어떤 이제 관계를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한한령 해제 이야기를 먼저 가지고 나온 거예요. 민간에서부터 이제 풀기 시작해서 5월 정도가 되면은 최종적으로 한한령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국내 엔터 기업들, 화장품 기업들, 게임 기업들, 그죠?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볼 수 있고 특히 동사는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흥행을 했었던 사례도 있다 보니까 한한령 관련 수혜 게임 종목이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스마트 머니 신호가요. 최근에 포착을 했어요. 제가 차트를 조금 짧게 가져왔는데 이 차트를 길게 보게 되면요. 주가가 굉장히 밑에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흑자 전환도 했고 자, 시세가 없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왔고
거래량이 늘어나잖아요. 자, 그러면은 매수하기 좋다라는 거고 차트상으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략 말씀드려보자면 내일 시가 매수 의견 드립니다. 월요일이죠. 월요일 시가 매수 의견 드리고요. 목표가 42,000원, 손절가 32,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익비 좋게 제시 드려놓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되게 조금 생소할 거예요. 슈피겐코리아입니다. 이 종목 이야기하면은 다 모르시더라고요. 왜냐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요, 지금 막 핫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관심이 조금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되게 단연간 실적이 조금 꺾여오면서 우하향을 하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는 바닥을 잡았다. 그 근거는 스마트 머니 신호와 이제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올 거다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랑 신호랑 같이 좀 매칭을 시켜봐서 어느 정도 상관관계랑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으면요, 자, 매수하기 정말 좋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동사는 북미 쪽 휴대폰 케이스 기업입니다. 케이스랑 보호 필름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데 북미 쪽 매출이 커요. 특히 이제 애플이나 아이폰 관련돼서 그 판매량이 높을수록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최근에 보급형 아이폰도 또 출시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매출 업사이드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아시아 시장 매출이 앞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것이 기대입니다. 자, 케이스랑 보호필름에서 이 정도 매출 비중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인도 쪽에서 지금 아이폰 이제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 인도 사람들이요, 그 금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화려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저가형 액세서리보다 프리미엄을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유럽 시장보다 더 높은 마진을 남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 쪽에서의 어떤 이제 업사이드 요소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거고, 또 동사가 뷰티 쪽에 관련된, 그죠? 이 슈피겐 코리아가 2019년도 4월부터 설립했었던 슈피겐 뷰티. 이거 설립했는데 이게 손세제 정제가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갔어가지고 20년도에 커다란 매출을 달성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 지분도 92% 보유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적은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주가도 많이 떨어졌지만 자본은 늘어나가지고 앞으로 시도할 수 있는 사업은 많고, 동시에 뭐예요? 인도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뭐가 떴겠어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간 쭉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거래량 늘어나면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정말 매수하기 적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략 말씀드리자면 마찬가지 월요일 시가 매수 의견 드리고요. 목표가 29,000원, 손절가 22,000원 지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데브시스터즈는 최근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또한 앞으로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계속해서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로는 42,000원, 손절가로는 32,000원 잡아주셨고요. 슈피겐 코리아는 목표가 29,000원, 손절가 22,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화면 하단으로 보이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이외에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야기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최근에 전문가님 사칭 사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방송 중에 안내드리고 있는 방법 이외에는 홍보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전문가님 사칭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진행하는 상한가 특급 배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상한가 특급 배송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똑똑한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